안녕하세요. 저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떨리기도 하지만 예, 저희가 경험했던 사례를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강좌라는 명칭보다는 세미나라는 거라고 해서 좀 더 편하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 강의하는 방식으로 누구한테 알려준다라는 것보다는 저희 참여연대가 진행했었던 경험을 그리고 그 경험 과정 속에서 어려웠던 거나 아니면 시행착오했던 얘기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이뤄냈던 성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자리로 오늘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제목이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우리에겐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참여연대가 지금 활동하는 것들은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으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 오늘 경험 나누는 자리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름답게 참으로 연결된 우리 참여와 연대를 중요하게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그리고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세상을 바꾸는 힘을 모아내자라고 해서 저희 참여연대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총회 자료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어, 좋은 세상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의 힘이 모일 때 세상이 바뀐다고 믿고 있고 무엇보다도 더 좋은 세상을 지향하는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따뜻하게 연대하고 굳세게 행동하자라는 거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간혹 보시면 시민분들께서 모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다른 무엇보다 권력 감시 단체여서 아무래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잠재 지지자들을 더 많이 모으고 그리고 회원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자료 여기에서 그래서 참여연대를 제 주변에서는 다 아실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제가 시민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쪽 NGO에 있지 않은 분들을 만날 때 참여연대를 잘 모르거나 예. 그리고 어서 들어는 봤는데 어, 뉴스에서 봤다 내지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 저희 참여연대는 이 로고가 어, 세 사람이 어깨동무하는 그래서 함께 연대하자라는 취지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난 활동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 드리는 활동 보고서여서 참고 자료로 함께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엇보다도 시민분들이 함께 저희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앞에 30페이지까지는 사실 지난 제가 작년 7월에 잠재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알려드리는 강좌에서 참고했던 자료로서 참여연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배치한 거여서 이 앞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고 답변을 저희 스스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주체는 바로 시민이어서 참여연대는 그 시민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시민들을 서로서로 연결하는 징검다리이자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참여연대가 1994년에 창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주년
때 선언했던 여러 가지 미션 중에 한 가지가 행동하는 시민의 동반자로서 변화의 도구가 되는 거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참여연대 잠재 지지자 확대라는 중점 과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연대와 함께할 수 있는 시민들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의 참여가 왜 중요한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적인 고민을 했던 내용이어서 참고 자료로 넣었던 거라서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어떻게 좀 더 시민들을 참여하게 하고 소통을 해야 할 건가라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2019년부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함께 큰 도움을 줬던 곳이 파티 캠페인즈 그리고 회원 관리 시스템인 도너스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누구나 데이터가 큰 역할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적정 마케팅 연구소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자피어, 겟사이트 컨트롤, 채널톡이라는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잠재 지지자들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월에 제가 여기에서 경험을 나눴던 사례인데 사실 오늘 전화 모금은 저희가 잠재 지지자들을 쭉 모으면서 소통하고 결정적으로 후원을 요청하는 마지막 단계이긴 한데 그 앞에 잠재 지지자들을 왜 모았고 어떻게 모았고 잠재 지지자와 어떤 소통을 했는지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좀 더 노력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에 이제 간략하게 넣어놓기는 했는데 자료로서 참고를 하시되 사실은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고민하고 시간을 들여서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 7월에 있었던 참여연대가 데이터 기반 서명 운동으로 잠재 지지자 11만 명을 모은 사례. 이게 작년 7월에는 저희 참여연대가 잠재 지지자만 모으고 전화 모금은 전화로 회원가입 권유는 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잠재 지지자를 모았고 그리고 그 잠재 지지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했고 그리고 함께 세상을 바꾸는 변화를 위해 노력을 했는지를 요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먼저 그 사례를 공유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요 앞에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드릴 거는 우리에게 리드 젠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건가. 그래서 저희가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잠재 지지자를 좀 더 넓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한 게 2019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 리드 젠이라는 말을 조직에서 얘기했을 때 되게 낯설어하고 그게 과연 NGO에 맞는 방식인 거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직의 미션에 공감하는 잠재 지지자들을 더 많이 모아서 후원자로 만들 때 우리의 힘이 좀 더 커진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서 해나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잠재 지지자를 후원자로 만드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일까? 물론 그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열심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게 회원으로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참여연대 활동에 지지하고 그리고 응원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지 우리가 함께 사회의 변화와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미션을 향해 움직이는 힘을 더 확장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잠재 지지자를 모으는 것을 중점 과제로서 지속을 해왔고 그게 4년간 이어져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여연대 구성원 중에
예전에는 회원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1만 4천 명, 1만 5천 명 회원 이랬었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는 참여연대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도 우리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계속 얘기 드렸던 잠재 지지자다. 우리의 응원자다. 우리의 활동의 동반자다라고 해서 도너스라는 곳에 저희가 이분들을 등록을 해서 이분들의 활동을 계속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MRM을 쓰시는 곳도 계실 테고 스마트 레이저라는 곳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회원 관리 시스템을 도너스로 쓰고 있고 이 안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2월 기준으로 총 1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여기 활성 요게 저희가 회원인 거고 10만 명 중에 11% 정도가 활성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카카오톡 친구가 참여연대가 지금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2만 명 중에 회원은 6천 명이고 비회원이 1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드가 한 70% 정도가 되는데 여기 리드라고 저희가 기록하는 거는 참여연대 활동, 서명이나 아니면 캠페인이나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을 참 도너스에 등록하고 리드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민분들을 저희가 저희 잠재 지지자로서 리드로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 뉴스레터 구독하신 분들도 다 리드로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참여연대 회원이셨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만 두신 분들도 저희가 이제 일정 정도 그 개인정보 처리에 의해서 몇 년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참여연대 카톡 친구로는 계속 함께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활동에 카톡 친구를 통해서 소식을 받다가 다시 이렇게 리드로 왔다가 활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제 얘기 드린 리드 보류 이탈 이분들은 참여연대에 회비를 내는 활성 회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여연대 뜻에 동의하고 함께 행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후원까지 이어지도록 할 것인 건가.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을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참여연대 리드 안에 들어오게 할 건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게 저희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소통이라는 부분이었고 그게 작년 7월에 누구나 데이터에서 경험을 나눴던 부분이어서 요 전체 그림을 저희가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잠재 지지자들과 지지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이 리드 제너레이션의 큰 틀은 일단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을 모아서 도너스에 리드로 등록을 하고 이분들과 함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문자나 카톡이나 그리고 행사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후원자로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기후원을 하기도 하고 일시후원을 하기도 하고 해서 활성을 늘려나가는 이 전체의 과정을 저희가 리드젠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회원으로 가기 전에 또 저희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도너스 모금함이라는 일시원이나 정기원을 할 수 있는 주제별로 일시원이나 정기원을 할 수 있는 도너스 모금함이라는 툴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제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험을 하고 느끼실 텐데
예전에는 어떤 활동이 하나가 뭐 이른바 대박을 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 그 한 사안을 그냥 딱 보고 회원가입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보면 우리 이제 시민분들의 그 참여하는 방식이나 경향이 이미 다 만들어진 어떤 상태를 결과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함께 해나가는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계속 모아내고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더 좋은 세상을 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라고 경험적으로 계속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별로도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어, 보시면 잠재 지지자를 리드로도 잠재 지지자를 후원자로도 이끌어내야 되고, 후원자일 경우에는 계속 후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보류나 이탈, 보류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회비를 한 6개월 이상 내지 않는 분들, 못 내시는 분들을 보류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나 아니면 회원을 탈퇴하신 이분들도 다시 후원자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국에 가장 듣고 싶거나 저도 나누고 싶은 이제 얘기인 건데, 저희가 잠재 지지자를 모으는 노력을 2019년부터 한 3, 4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분들을 그럼 좀 더 적극적인 참여연대의 고관여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결국 이제 회원가입이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어, 한 3년 동안에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지속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식을 보냈을 때도 꽤 많은 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래도 결정적인 어쨌든 요청은 결국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이어야 된다. 그게 저희도 전화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쉽지가 않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 겨울에 11월에 어,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실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회원가입이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전화 모금을 한번 진짜 직접적으로 해보자라는 결정을 해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로는 검찰 보고서, 저희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보고서를 온라인 PDF 다운로드에 참여했던 분들 한 1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 확진 캠페인,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서명으로서 한 3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었고, 그리고 저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실 이전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를 하라라는 촉구 서명에 한 5천 명 정도 분들이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이분들에게 활동에 참여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소통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어떻게 모았나라고 해서 간단히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공병원 확충 캠페인은 저희가 별도 캠페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큰 사업에서는 하고 있는 방식인데,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고 참여한 분들한테 소통을 하고 소통한 분들한테 또 지지를 요청하고, 그럼 일시원이나 회원가입이 일어나면 다시 또 소통을 하고, 이걸 계속 순환하는 방식으로 저희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과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방식으로는 일단 저희가 이제 참여연대가 회비
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실제로 전체 예산에서 크게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많이 이제 후원을 요청하는 방식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가치가치에서 이 캠페인을 잘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가치가치에서 프로젝트 모금함을 열어서 예, 캠페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돈을 모았습니다. 꽤 한 7천 명 정도가 요 가치가치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한 600만 원을 모아갖고 요 캠페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서명을 한 분들한테 서명하고 나면 지지와 후원을 해달라는 연결을 했고 그 연결 방식은 도너스에 주제별로 모금함을 개설할 수 있는 온라인 모금함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개설을 했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일시원과 회원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년 지금 검찰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15번째 지금 발간 예정이어서 5월 중순쯤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검찰 수사 오남용이나 아니면 잘못된 권력 남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5년 총 결산하는 검찰 보고서를 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모아낼까 더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에 지지를 보내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검찰 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검찰 보고서를 어, 어, 관심 있게 이제 찾아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5년 전에는 이거를 인쇄물 중심으로만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온라인에도 적극적으로 알리자라고 했고 재작년부터는 저희가 이 온라인 PDF 다운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그 관심 있는 분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이제 페이스북 잠재 고객 양식 그래서 요게 페이스북으로 저희가 이제 검찰 보고서 다운로드 하라는 광고를 집행했던 것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홈페이지 팝업을 이용해서 검찰 보고서가 발간됐다는 것도 알리면서 여기에 정보를 남기면 검찰 보고서 온라인판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거를 그 발간하고 나서 한 2달 정도만 이렇게 팝업 방식으로 이제 정보를 남기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했고 지금은 사이트에 그냥 사이트에 게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거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심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이트에 언제든지 다운로드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자료를 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1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 검찰 보고서를 다운로드 하시고 개인의 정보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검찰 개혁이나 검찰 보고 역사에 관심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다가와 주신 거고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이후에 계속 검찰 감시하는 활동 소식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페이스북 광고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저희 참여연대 내에 광고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 알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역시 여기도 카카오 가치가치에 검찰 보고서를 위한 모금함을 개설을 해서 여기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저희 검찰 보고서 제작비도 마련을 했고 발송비도 마련하고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을 한 후에
저희가 그 다운로드 하고 나면 아까 공공병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검찰 감시를 위한 도너스 모금함을 또 개설을 해서 거기와 연결을 해서 일시의원이나 정기의원을 예, 저희가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자피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툴인데 저희가 이 자피어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팝업에서 다운로드해서 정보를 남긴 분들을 저희 회원 관리 툴인 이 도너스나 스티비에 각각 데이터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저희가 행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땡큐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는 그 검찰 보고서 뿐만이 아니라 참여연대의 검찰 개혁 활동을 좀 자세히 알리는 사업 소개 메일을 또 자동으로 세팅을 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끄의 세계라는 검찰 감시 뉴스레터를 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 1회씩 요 관심을 보여드렸던 분들한테는 후속 소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잠재 지지자들을 얻는 툴 중에 하나가 팝업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이제 누구나 데이트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를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소개한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 저희가 요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겟사이트 컨트롤이라고 하던데 이 팝업 툴은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용하기가 되게 간단하고 편해서 저희가 각 사업마다 그 사업의 주제에 맞는 팝업들을 활용해서 리드를 모으는 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잠재 지지자를 주제별로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저희 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제 3월에 진행했던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관해서 감사 촉구하는 잠재 지지자를 모은 방식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빠띠 캠페인즈 서명 페이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오프라인에서는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하는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고요.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려면 청구인 300명 이상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으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300명 이상 모아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한 다음에 그럼 빨리 감사를 진행을 해라라는 촉구 서명을 저희가 빠띠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띠에서 5천 명 정도의 분들이 대통령 이전 의혹을 감사하라라는 서명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에 진행했던 게 이 청구인 300명 그리고 요 국민감사 촉구 서명에 참여했던 5천 명 이분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얘기 드리는 이제 그 검찰 보고서를 다운로드한 분들 그리고 공공병원 확충 캠페인 서명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분들한테 그 이후에 활동의 소식이든 이것들을 자동으로 보내는 세팅을 도너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선순환된다라는 거는 그림으로서 한번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드린 그러면은 잠재 지지자를 모으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그러면 회원 가입을 요청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검찰 보고서는 작년 11월에 그리고 진행을 했고 공공병원 합충 서명 캠페인은 올해 1월에 진행을 했고요. 2022년 10월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촉구 서명에 참여한 분들한테는 올해 3월에 회원가입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여기가 저희 참여연대 왼쪽은 저희 지하 강당입니다. 느티나몰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이고 여기 오른쪽은 4층에 있는 회의실이고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전화 모금을 했을 때 시너지를 냈었던 이유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했던 것이 가장 큰 시너지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검찰 보고서 온라인 PDF 다운로드 참여한 분들 중에 1만 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1만 명한테 다 전화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속적으로 이메일과 친구톡을 보냈었는데 이메일의 오픈율이 좀 높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 2,800명 정도의 전화를 드렸고, 통화 성공률은 76%, 그리고 회원가입은 245명입니다. 이 중에 전화 권유를 통해 회원 가입한 분들이 211명이고, 그 전화 어, 드리면서 저희가 회원 가입 권유하는 이메일도 보냈었어요. 그걸 통해서도 34명이 회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245명이 회원 가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병원 확충 서명 캠페인은 저희가 이제 이게 설 전에 한 짧은 기간 한 4일 정도 진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 기간이 짧아서 전화 대상은 9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통화 성공률이 62%고, 그리고 회원가입은 61명. 그래서 전화 권유로는 49명이고, 여기도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12명이 회원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촉구 서명은, 예, 저희가 3월에 진행을 했는데 총 5천 명 중에 5천 명이 다 비회원은 아니에요. 저희가 한 1,000명 정도는 회원분들이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 이제 2,700명 정도의 전화를 드렸고, 그 중에 통화 성공률은 85%고 회원 가입은 285명. 근데 그 중에 전화를 통해서 가입한 분들은 265명이고, 여기서도 이메일이나 메시지 권유를 통해서도 20명이 회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금 전문 에이전시에서는 대체로 통화 성공률을 한 4, 50% 잡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콜 대비 회원가입 전환율을 2에서 5% 정도 예상한다는 얘기를 이제 전해드렸거든요. 물론 업체마다 좀 다르다고는 합니다. 근데 저희는 회원 전환율이 7에서 한 9% 정도가 나왔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여기에 이 과정 안에서 일시원 분들도 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시원이 총 이 세 가지 주제로 125명 정도가 일시원을 하셨고, 거기에서 들어온 후원해 주신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주제 중에 샘플로 저희 이제 올해 3월에 진행했던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촉구 회원가입 안내 했던 진행 과정을 좀 상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여기에 클릭이라고 했던 이유가 저희가 진행했었던 내용들을 구글 시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이제 혹시 진행하시게 된다라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를 응용해서 써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갖고 준비를 했던 거고, 저희가 이 자료를 저희도 이제 이 전화 권유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곳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가 너무 막막해갖고 그런 세부 사항들을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샘플 문서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 주제는 서명 운동을 통해서 잠재 지지자를 모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오프에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 촉구 서명하는 것을 파티 캠페인지에서 진행을 했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명 후에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땡큐 메시지를 발송하고, 그리고 저희 국민 감사 청구를 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활동 소개 메시지도 그 다음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제를 좀 더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로 보너스 모금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단체 이름만 보고 그 단체에 내가 회원이 될 거야 라는 게 많았다면, 저희도 실제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될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많이 오셨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일시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기원을 하시는 경향이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주제별로 저희가 도너스 모금맘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도너스 모금맘을 한 10개 정도 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히 참여연대는 어떤 한 해까지의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모아주는 랜딩 페이지를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작년 10월에 이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는데, 그 뒤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다가 저희가 전화 권유 캠페인 시기를 좀 이제 시의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명 후든 활동 참여 후든 3개월에서 6개월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는 뭐 한 1, 2개월 후에도 전화 권유를 하시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진행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시간들이 꽤 긴 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활동에 참여한 분들과 관계를 좀 맺다가 회원 가입을 요청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6개월 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저희가 전화 권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3월 9일이 대선 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쯤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예,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때쯤 기사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요 기간에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화 캠페인 기획을 시작한 거는 1월 중순부터 저희가 내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명에 참여한 분들한테는 한 10월 이후부터 저희가 뭐 기자회견이나 아니면은 이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는데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게 많이 늦어졌거든요. 늦어진 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감사 요청한 게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만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또 헌재에다가 다시 심사를 해달라라는 요청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전화로 회원가입 권유를 하겠다라고 기간을 이제 정하고, 그러고 나서 기획을 하면서 먼저 회원 가입 전화를 하기 전에 사전 단계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 간사, 그리고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의 임원, 이 분들한테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사 그리고 협동처장, 센터장의 이름으로 왜 그분들이 이 활동을 하는지,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나아가고 싶은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건지, 이런 내용들로 이메일을 일단 작성을 하고, 그 이메일의 내용을 어, 줄여서 이렇게 또 친구톡으로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그 이메일 링크를 같이 보내서 이메일과 친구톡을 항상 저희는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 전에는 그 활동에 참여한 분들한테 소식을 보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메일의 오픈만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 연락을 드려봤더니 이메일 오픈을 하지 않아도 최근에는 친구톡으로 받거나 문자로 받아서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이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오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분들한테는 소식이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회원 가입 안내 전화 캠페인의 준비 사항들은 이제 이렇게 전화 스케줄을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원래는 저희가 외주 업체에 이 전화 작업을 의뢰하려고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외주 모금 전문 에이전시한테 의뢰할 수 없는 사정이 돼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잠재지자들을 계속 이메일과 문자로만 소통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참여연대의 사람으로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 모금 전화 모금을 하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상근자들이 직접 하는 거로 저희가 세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근자들이 함께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참여연대 활동하는 상근자로서 이 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또 전화일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왜 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지?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떻게 이 활동을 바라보고 계시지?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없을까? 무슨 얘기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더 하기를 바라실까? 이런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계기로서도 저희는 전화 라는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공감대를 나가면서 저희 상근자들이 직접 전화하는 것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은 내부에서 예, 되게 힘들어하는 상근자들도 있고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상근자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렇게 세팅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화하고 나서는 좀 여러 가지 어, 좋은 효과, 만족도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지금은 상근자들이 골고루 이런 경험을 해보자라는 분위기는 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1인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상으로 3번까지는 부제콜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연속해서 2시간 내지 4시간까지 정도는 전화를 한다. 그리고 3, 4일 정도는 한다. 이러면 한 100명 정도한테는 전화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현재 해봤더니. 그래서 요거는 실제 저희가 3번 정도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된 팁인 건데 전화할 때 연속으로 이렇게 저희 이제 뭐 짬짬이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대화하는 것도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전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첫날 처음 전화는 너무 어렵고 쑥스럽고 힘들다가도 이게 한 이제 10통 이상 되고 그리고 한 이틀쯤 되고 이러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 이제 상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저희가 이제 전화 스케줄은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전화기와 전화 작업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참여연대도 회비 증액 전화나 이런 것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전화기로 하는데 확실히 일반 전화기는 회신이 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다들 여러 가지 위험 음, 요소가 있어서 전화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어서 전화를 많이 안 받으시는데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전화를 새로 개통해 갖고 전화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뒷번호는 저희 사무실 번호로 해갖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은 아까 이제 요 앞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한다라는 캠페인을 알리는 포스팅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단체도 이렇게 많이 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그리고 그 홈페이지 게시하고 나서는 그 홈페이지 내용 안에 전화를 받기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화를 안 받겠다라고 신청할 수 있는 신청 폼도 같이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가 이제 요게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전화 캠페인을 한다라는 소식을 알리는 포스트이고요. 요게 전화 수신 거부 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링크들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한 내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저희가 실제 전화를 3월 6일 날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전화할 대상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괜찮겠냐? 아니, 저희가 전화를 하겠다는 말과 함께 참여연대가 왜 이 활동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과 그리고 전화를 받기 원치 않으면 수신 거부해달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엔 이거 고민했었어요. 저러면은 다 수신 거부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 저런 메시지를 보내드렸을 때 수신 거부가 많지 않았었고 훨씬 더 이후에 저희가 전화 드리면서 이런 메시지 받으셨죠? 라고 말을 건넬 수가 있어서 요 작업은 저희가 전화 캠페인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전화 가입 안내 스크립트 는 저희가 이제 여기 요 링크 들어가시면은 훨씬 자세한 내용들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첫 인사 그리고 왜 저희가 이제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상황별 응대에 있어서도 저희가 대화가 이제 계속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저희 참여연대는 이제 15개 활동 기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활동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의 자료 그리고 좀 전화 통화하다가 잠시 망설이실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응대를 하면 좋을지라는 세부 내용들을 전화 스크립트에 저희가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저희가 이제 전화로 통해서 정기 후원을 승낙을 하셨을 때는 CMS로 할 건지 카드 결제로 할 건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멘트가 있었고 그리고 의외로 직접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으셨고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일단은 저희 회원에 회원 가입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라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후에 참여연대 후원 가입을 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문자로 보내겠다고 응대를 드리고 바로 즉시 통화 끝나자마자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를 받고도 회원가입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거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실제 해봤을 때는 진짜 생각해 보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면은 전화하고 나서 밤에 회원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새벽 4, 5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셔도 일단 그분은 저희의 전화를 받아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어서 그분들한테도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후원 의사가 있으시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응대하는 요런 내용 구성으로 저희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스크립트 전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통화 성공 후에는 반드시 감사와 후원 안내 문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드렸고 요게 그 상세 내용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게 저희 회의실에서 진행했던 그래서 가장 저희 이제 요 앞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좀 실제 실행하실 때 참고가 되시라고 좀 자세히 써놨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저희한테는 효과적이었던 거는 함께 했던 방식이더라고요. 이게 실제 모금 전문 에이전시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참여연대도 매년 이제 이 회원가입 회비 증액 전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본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짬짬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가 전화하면서도 어, 거기에 집중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하다가 되게 좋은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불쾌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걸 혼자 그냥 뭐 속상해하거나 이러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예, 저희가 이렇게 함께 했을 이렇게
이 장면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지하 강당에서 함께 진행했던 여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매일매일 화이팅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참여연대 화이팅! 와! 이게 처음에는 저희 이거 화이팅 하라고 할 때 화이팅! 같고 목소리가 되게 작고 막 이렇게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한 이틀째쯤 되니까 너도 나도 이게 화이팅 한번 하면서 갑자기 이 기운이 이제 하나, 둘, 업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졌고 서로 힘낼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 예, 단체 인증샷 같이 찍었는데 이게 어떤 인증샷이었냐면 작년 11월에 저희 검찰 보고서 회원가입 목표가 100명이었습니다. 근데 2주 동안 1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1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손을 다 핀 이유가 100명 달성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거고 그 다음 주에도 저희가 100명을 또 회원 가입을 했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서 자축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 이제 저희 상근자분들 있고 가장 중요한 분 중에 또 한 분이 여기 저희 박종미 선생님이라고 모금 뭘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시고 전화 모금 전화를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고 저희가 함께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저희가 이제 공공병원 확충 캠페인 서명 목표로 했을 때 저희가 원래는 여기 보시면 45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40명 목표였어요. 그런데 목표보다 높게 45명이 달성이 돼갖고 저희가 마지막 날 이렇게 진행을 했고 박종미 선생님은 저희 전화 모금 할 때는 저희 회원이 아니셨는데 작년 11월에 전화 모금 같이 진행을 하시고 회원이 되셔갖고 이제는 회원으로서 저희랑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때는 저희 이제 제주도에서 지금 계시는데 제주도에서 작업을 하시느라고 저희가 매일매일 그 줌으로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 날은 같이 자축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회고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할 때는 뭐 좋은 것도 혼자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제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 이걸 나누지 못하다 보면은 그게 힘이 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것도 회원 가입했을 때 여러 가지 팁이나 아니면 내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상대가 망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들을 매일매일 회고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고 이 과정 안에서 예상치 못하게 되게 능력을 발휘했던 상근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본인이 스스로 콜포비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화 본인 하는 건 너무 이제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대박을 터뜨려 갖고 그 이후에 그리고 되게 즐거운 경험이라고 스스로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분은 전화만 했다 하면 다 회원가입이 되는 네, 이분은 이제 저희 상근한 지 2년 좀 넘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되게 이제 그 전화를 통해 전화해서 되게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회원 가입까지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 분은 이제 저희 사업부서 분들이 같이 전화를 했었는데 확실히 그 전화 대상분들도 이 사업의 직접적인 활동가들이랑 통화할 때는 훨씬 더 다양하고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면서도 역시 이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전화를 할 때 상대 이제 지지자 활동에 참여한 분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가 전화 명단 데이터 추출을 어떻게 추출했는지 그런 이제 그 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넣은 이유는
요 폼 자체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 도움을 받기도 했고, 요건 샘플로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클리닝 작업, 그리고 데이터 추출, 통화 결과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날마다 간식을 준비를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당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 썼던 것들, 그리고 이 참여했던 분들의 도너스 활동 기록들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요거는 저 샘플 문서에 다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했었던 이것도 저희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요 왼쪽 오른쪽 계신 분들이 모금 전문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되게 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고요. 요건 다 화이팅 했던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화이팅! 이것도 마찬가지고 화이팅! 요게 저희가 지난 3월 진행했던 전화 캠페인을 통해서 원래 이 목표가 저희가 110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훨씬 많은 성과를 내갖고 저희가 자축했던 그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280이라고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전체 캠페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좀 준비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함께 했던 저희 상근자분과 모금 전문가분 모습입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거는 고마운 분들이라는 게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드렸고 그분들한테 조언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전화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소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누구나 데이터, 적정 마케팅, 빠띠,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녹색연합,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노무현 재단, 정말 많은 곳에 도움을 받았어 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늘 질문과 대답하고 나서 시간이 있다면 나중에 공유 드리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요거는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리고, 사실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다 이 뒤에 담겨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뒷이야기라고 해서 이 과정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실 앞에는 이제 결과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그 4년 동안에 있었던 이제 난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겨진 이야기인데,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우선 먼저 또 참여자분들이 남기신 질문 중에 질문들 먼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배민 님이 MRM이나 탑 프로그램에 비해 도너스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그리고 또 전화를 잘 받는 시간대를 선정해서 전화를 거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MRM을 쓰다가 2019년 5월에 도너스로 이관을 했고요. 그때 이관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연대 회원 외에도 참여연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넓혀가자, 잠재 지지자를 좀 잘 관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온라인 회원가입이 이제 이때 되게 많이 늘고 있었는데 온라인 회원가입이 조금 더 편하게 될 수 있는 곳을 툴을 찾다가 도너스를 로 이관을 했고, 이관하면서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툴에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회원가 빨리 하고 편하게 되고 잠재 지지자들을 잘 관리하자, 이런 게를 이유로 저희가 옮겼고, 근데 이거 외에도 회원관리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장점, 장단점은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분이
질문해 주신 건데 잠재 후원자 전화 잘 받는 시간대. 이거 저희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원래는 6시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시부터 8시까지 했었어요. 그 다른 사정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케바케더라고 진짜. 어느 때는 아침이 잘 됐다가도 어느 때는 점심 먹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저녁에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8시까지 했던 건데 특별히 안 되는 시간은 그 아침 한 10시부터 10시, 11시 요때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회의도 많고 막 이래갖고. 그리고 저녁에 의외로 6시부터 6시 반부터 8시 잘 안 되더라고요. 퇴근 많이 하시고 식사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일반적으로 10시부터 6시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잘 되는 시간은 2시부터 4시 반 그때는 완전 막 예,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려한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오전 시간대 회원 가입을 달성한 사람들한테는 뭐 커피 쿠폰 주는 뭐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해서 아침에 좀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시너지를 나게끔 하는 어, 포상 같은 거를 저희가 좀 이렇게 촘촘히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뭐 회원가입을 가장 많이 한 사람한테도 커피 쿠폰을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독려하는 것들을 세팅을 해놨고 나중에 시트를 보시면 저희 실무 비용 지출이라는 곳에 거기 보시면 간식비가 엄청 많아요. 매일매일 간식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효과를 냈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이 질문 많이 남겨주셔서 요 한번 보시면서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모금 관련해서는 카카오 가치가치의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도 하시나요? 저희 하긴 했는데 이거 단체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주제는 주로 이제 정치적인 이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카카오든 네이버 해피빈이든 그 포털의 메인에 배치가 돼야지 이 모금이 많이 되는데 네이버 해피빈 쪽은 참여연대 이슈가 메인에 배치되기 어렵다는 실무자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피빈에서. 그래서 그쪽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의 편의성 하나는 이게 이제 저희 카톡 친구분들한테 이 응원해달라고 메시지가 가면 바로 카톡이랑 카카오 모금하면 연결이 돼 갖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카오를 거의 주로 하고 있고 해피비는 예, 거의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 모금함이 있어서 그거는 그냥 열어놓고 저희가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공익제보자 응원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에 개설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슈는 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다들 응원하시는 주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환경단체 쪽은 되게 이쪽 그 복지 관련 기관 여기는 해피빈이 잘 된다는 얘기는 해피빈 실무진 분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군 님이 얘기하신 카톡 친구 중에 활성 회원인지 리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네, 아시는 것처럼 카톡 친구들은 카톡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여서 저희가 그건 모르지만 저희 참여연대 회원들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에다가 입력을 하면 친구 그룹이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참여연대 회원과 친구인지 알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9,500명인데 거기에 참여연대 회원들을 입력을 해봤더니 6,000명 정도가 참여연대 친구인 거예요. 참여연대 회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보너스 구성원 중에 6,000명은 참여연대 회원이면서 카카오톡 친구인데 저희 회원 중에 8,000명은 저희 참여연대 카톡을 친구로 안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회원 전체한테 메시지 보낼 때 기본적으로는 친구톡으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친구에 안 맺어 있는 분들은 문자를 받게끔 돈을 쓰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회원 전체 14,000명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6,000명은 카톡으로 받으시는데 8,000명은 문자로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문자에 늘 하단에 문구를 넣어놔요. 카톡 친구를 맺어주시면 회비를 증액한 효과가 있으니 꼭 카톡 친구를 해주세요. 이러면 한 번에 메시지 보낼 때마다 한 4, 50명씩 카톡 친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관해서 제가 뭐 질문 드릴 건데 아까 그 전화모금 대상자를 이렇게 추리셨는데 그때 이제 전체 그 리드 대상으로 이제 전화를 하신 게 아니고 뭐 이메일을 오픈하셨거나 뭐 그런 분들을 추렸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 보너스나 MRM 같은 회원 관리 프로그램으로 체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로 하신 건가요? 예, 저희 이제 참여연대 잠재 지지자 정보는 보너스에 다 모아놓는 걸로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메일은 스티비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툴의 장점이 있듯이 스티비는 이메일 마케팅 전용 툴이라서 이메일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티비로 하고 있는데 스티비로 발송한 내역들을 도너스의 활동 기록으로 저희가 수동으로 다 입력하고 있어요. 그게 좀 수고로운 일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도너스 내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문자를 몇 번 받았는지 이메일을 몇 번 받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스티비에서 오픈하는 것들을 매칭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다운로드 다 해갖고. 사실은 데이터 클리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고 좀 시간이 걸리기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소식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작년 11월에 처음에 할 때는 오픈율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3월에 저희가 해봤더니 아, 이메일 오픈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메일이랑 친구톡 문자를 같이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친구톡 안에 그 이메일 내용의 링크를 계속 같이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 오픈하지 않은 분들도 친구톡이나 문자를 받으면서 그 소식을 그대로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선은 이메일을 보낼 때 전화번호가 있으면 친구톡으로도 같이 소식을 꼭 보내셨으면 하고 그렇게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 클리닝도 그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다양성 연구소에서 네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도너스 모금함을 많이 만든 이유는 어,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활용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주제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일시원하고 정기원하는 것처럼. 근데 모금함 노출은 저희 이제 참여연대는 뭐 예를 들면 검찰개혁 활동만 해도 지금 한 뭐 창립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활동들이 홈페이지에 각각의 포스트로 올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포스트 하단에 다 이 관련 모금함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검찰 보고서 관련해서 이 이제 관련 도너스 모금함을 올리고 공공병원 확충 캠페인 관련해서는 그 활동 하단에다가 다 이제 관련한 모금함을 넣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어, 회원한테도 그 관련된 이슈를 보낼 때 관련된 모금함을 보내요. 그러니까 회원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는 거 외에 어떠한 후원을 하실 때는 관심 있는 영역에 후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참여연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세요라는 것보다는 공공병원을 늘리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후원을 해주세요라고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를 하는 사람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딱 그거예요. 어,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처음엔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두 번 띄엄띄엄 만나면은 이렇게 잘 친근해지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10사람 정도 전화를 하면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게 남의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숙련도는 생각보다 빨리 숙련되더라.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2시간이든 뭐 3시간이든 그리고
둘째 날 되면은 확실히 달라져요. 그거는. 네, 바로 그거는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 그 다음에 처음에는 되게 막 떨리거든요. 저도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이렇게 어색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몇 통화만 해보면 바로 그게 또 진정이 되면서 자연스러워지고요. 그 활동가분들이 어쨌든 전화 요청을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셨다고. 네, 네. 진짜 그 아까 보신 것처럼 화이팅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서로 이제 화이팅 하면서 되게 재밌게 한 게 저는 가장 저한테는 성과이고 뿌듯함이거든요. 이제 처음에 할 때 너무 이거 부담스러워 했었는데 막 잘 결과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기만 하면 어떨까 했는데 정말 저희 재밌게 했었어요. 일단은 간식이 많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연대는 특히 어떤 하나의 활동이 성과를 낸다는 게 법안이 통과되는 이런 방식인 건데 그러려면 1년은 기본이고 뭐 2, 3년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감시와 단체니까 비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남을 비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내가 하는 활동을 되게 응원해주면서 거기다가 회원가입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저도 너무 놀라운 경험인데 어떻게 전화를 드렸는데 본인의 계좌를 다 얘기해 주시고 일단 전화 받는 것도 신기하지만 어떻게 회원가입까지 하시나라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걸 직접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취감이 높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같이 했을 때의 장점은 공동의 목표를 세운 거예요. 오늘 10명을 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한 명을 못해도 옆 사람이 잘해주면 그날은 이제 성과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돌아가면서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은 좀 이렇게 위축되거나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옆에 사람이 잘하다 보면 오늘 우리 목표 달성했어.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가 많이 났고 재밌게 일단 재밌게 한 게 저희한테는 큰 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카오 가치가치와 도너스 모금함 두 개를 이용해서 모금했다고 했는데 일단은 어, 저희한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사실은 카카오 가치가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가치가치를 하는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홍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사이트로 많이 오신다 한들 포털에 알려지는 것들도 너무 중요한 건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질 건가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언론 보도도 있겠지만 그 카카오 가치가치나 네이버 해피빈이나 이렇게 사회적 사회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기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참여연대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곳이어 갖고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요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참여연대 회원분들한 이제 카카오 가치가치 모금함이 열리면 저희 참여연대 회원 1만 5천 명, 아까 카톡 친구 1만 명 해서 2만 5천 명한테 메시지를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거기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카톡을 받은 분들이에요. 회원, 비회원 상관 불문하고. 카톡을 받은 분들이 메시지를 딱 보내고 나면 몇백만 원씩 막 네, 이게 모금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자 받은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너스 모금함은 이제 상시적으로 저희가 활동할 때마다 알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도너스 모금함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는 아까 검찰 보고서였어요. 검찰 보고서 다운로드 한 분들한테 저희가 팝업으로 이 도너스 모금함을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시원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도 깜짝 놀랄 만큼 작년에 진짜 많이 해주셔갖고 그 돈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또 했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광고에서 또 일시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선순환이 됐던 거였어요.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쿠키 이야기는 네 저도 꼭 듣고 싶은데 우선은 네 제일 마지막에 네, 듣기로 하고 저희 지금 33분인데 한 10분 정도만 더 질의응답 진행해 볼게요. 또 이 기회가 아닌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보기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10분 정도만 질의응답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사전에 듣기로 그 오프라인 아까 그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서명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이제 서명을 받았는데 그 전화모금 했을 때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저도 갖고 있었던 편견이 온라인 서명은 되게 쉽게 하는 거겠지? 그냥 뭐, 되게 간단한 액션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이제 3월에 그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온라인에서 서명을 하는 분들은 분명하게 이게 어떤 주제인지 알고 한다.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다라는 거를 실제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공공병원 확충 캠페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도 오프라인을 2만 명을 했었고 온라인으로 1만 명을 했었어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서명한 분들은 이게 우리만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길거리 가다가 무슨 서명했으면 그냥 막 하잖아요. 아니 막 그냥 막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제목만 보거나 그리고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아 그래 그 이름 적어야지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내용을 찬찬히 읽지 않는 경우가 많던데 실제 저희가 요번에 경우 전화를 드려봤더니 오프라인으로 한 분들은 본인들이 한 기억을 잘 못하시거나 그러거나 아니면은 어느 단체가 했는지를 인지가 안 되시거나 이런 게 꽤 많았고 그리고 결번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온라인 서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적극적인 행위인지를 요번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오늘 뭐 들으시는 분들도 뭐 시민사회 단체나 뭐 인권 단체나 뭐 다양한 곳에서 오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는 이제 뭐 인기가 없는 모금 주제일 수 있지만 이렇게 서명 운동이나 또 확실한 맞아요. 맞아요. 컨텐츠로 이렇게 그 지지자분들을 찾으면 맞아요. 또 얼마든지 이렇게 모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용기를 좀 가지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결된 얘기가 뒤에 국회에도 연결된 거긴 한데 우린 안 되라는 얘기 저희도 많이 했어요. 이 전화로는 이 참여연대 하는 활동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리드젠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간사들 전체 워크숍에서 리드젠 오디션에서 주제 선정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 나올 때는 시민들이 쉽게 친숙하고 관심 가질 주제여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참여연대가 집중하려고 하는 이슈랑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에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희 작년에 이제 5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조직이 집중하는 활동이 아니다 보면 이게 계속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캠페인을.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그분들이 관심 갖고 회원이 되시는 과정에서는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단체가 그 활동을 얼마만큼 꾸준히 계속하고 있었는지가 결정적으로 회원 가입을 요청하게 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질 거야. 아니면은 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지 않아. 라는 걸로만 판단할 이유는 없다.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서 리드젠을 위한 리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요번에 이렇게 이제 진짜 중요한 주제는 계속 누구나 어떤 분들이라도 관심 갖는 분들은 있고 그분들은 함께 한다. 예, 그런 것들을 요번에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을 몇 가지 해보면 그 작은 네, 단체에서 하면 이게 네, 뭐 시트나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막 맞아요, 힘들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부분을 맞아요. 꼭 챙기면 좋을지 그거랑 그다음에 전화모금 전문가이신 박종미 선생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꼭
전문가가 함께 해야 되는지, 아,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쿠키에 다 담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네, 쿠키 네.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저도 이 자료들을 쭉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나? 부담스러울 텐데 이러면 오히려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작년에 11월에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이미 적은 데이터로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전화 캠페인 한다라고 하면 뭐 2,000, 3,000 DB가 있어야지 한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서 사실은 DB 모으는 것 때문에도 더 막 고민되고 늦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2021년에 저희가 두 차례 250 데이터씩 저희가 참여연대 이제 간사들끼리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도 성과가 괜찮게 나왔어요. 일반적인 것보다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의 아쉬움은 각자 했었던 거예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냥 시간 짬짬이 내갖고. 근데 이제 그거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엮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작은 단체에서 모든 과정을 다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하기도 그게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꼭 챙겼으면 좋을까라는 거는 조직이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자기 자리에서 자기 혼자 하는 거는 그렇게 시너지가 나지도 않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늘 모금 전문가분들이나 그 에이전시에서 얘기하는 게 같이 모여서 해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같이 하는 게 되게 약간은 뻘쭘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막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 그게 언제 쑥스럽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막상 같이 하다 보니까 아, 나의 부족함을 확인할 수도 있고 나의 장점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고를 통해서 그 힘도 얻기도 하고 위로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너무 정말 중요한 활동이다. 누구의 특정인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닌 거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민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어떤 한 부서가 하는 일이라고 보지 않고 특히나 사업을 하는 활동 담당자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활동을 응원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거야말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맨날 이제 뭐 그분들을 만나러 뭐 어디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전화를 통해서 그 활동을 응원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는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 과정 중에 뭐 이제 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는 했었지만 간식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네, 간식과 인센티브 이런 게 아마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모든 자료를 다 공유해 주셔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은 네, 참고해서 네,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분 없이도 네, 오늘 모든 자료를 거의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쿠키 이야기를 조금 하고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 답변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쿠키 얘기가 이 질문 상황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면 네. 네네. 아, 요거는 네, 2019년에 베드로 프로젝트로 경험 공유회 이걸 통해서 처음으로 요 이제 리드젠 프로세스를 저희가 알게 됐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저희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비영리일수록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혼자 삽질하지 말고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많이 공유하자.
비영리의 경험과 정보는 나눌수록 파일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2019년에 이게 녹색연합이 진행한 베드로 프로젝트 경험 나누기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체 상근자 교육을 했고 이때 2019년에 오프라인 서명 3만 명을 모은 게 있었는데 그걸 구글 시트에 입력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때는 이제 온라인 서명을 많이 했던 게 아니어서. 근데 그때 처음에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쓸데없이 구글 시트에 정리를 하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잠재 지지자들 우리 활동에 관심 보이는 분들을 그냥 우리 스스로 손절하지 말자. 계속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부터 파티 캠페인들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네, 제 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너스 도입을 했는데 제가 미디어홍보 팀이 팀장일 때 뭐 그때여서 저는 회원관리 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MRM도 접속해 본 적이 없지만 보너스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고 거기다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게 이제 GA이고 그리고 이 도너스의 활동 기록과 그 GA와 그리고 이제 각종 자피어, 겟사이트 컨트롤 등등등 하는데 2년 동안은 정말 너무 머리 아프고 이게 무슨 얘기지? 해서 너무 답답함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속 이제 주변에 특히 누구나 데이터에 엄청 많은 질문과 문의를 했고 다른 여러 곳에 문의를 하면서 이제 요 어려웠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걸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밌긴 하더라고요. 새로운 것들을 접하는 게 재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을 더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까? 근데 이 방법밖에 없다는데 그러면은 이 방법들을 좀 잘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었고 한 2년 헤매니까 어느 날 저 별 보이시죠? 갑자기 눈이 확 뜨이는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DB가 많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2021년 저희가 250DB로 2번을 진행을 했었다. 그러니까 꼭 해보시고 나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도하는 거는 모든 성공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안 하는 게 실패라고 보거든요. 안 하고서 계속 이제 예측만 하는 거죠.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뭐 때문에 못 할 거야. 이러면은 저는 그 변화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네, 이거랑 예, 여기요. 안 눌러. 저 혼자만 눌렀네요. 예. 그리고 이거 예. 우린 안 돼. 다른 것과 달라. 예. 예. 우린 안 된다. 이 얘기 저희 내부에 많이 있었는데 참여연대 이 사례를 보고 또 어떤 단체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연대니까 됐다. 우리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또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린 안 되는 건 아니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다. 네. 그다음에 네, 이거는 화면이 깨졌는데 네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예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모금 전문 업체한테 하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모금 전문 업체마다 이제 견적은 또 다 다양하고 비용 부담이 좀 꽤 크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보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걸 하시려면 그 리드를 모으기 전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걸 모르고 그냥 개인정보 활용 동의만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갖고 공공병원 확충 캠페인을 3만 명을 모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화를 하려면 모을 때부터 전화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게 외부 업체한테 위탁하겠다라는 거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공공병원 확충 캠페인 서명한 분들한테는 외주 업체에 맡길 수가 없어서 저희 내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외주 업체 중에 여러 곳이 있는 걸던데 그래도 비영리와 관계 맺고 있는 데가 한 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제 외부 업체랑 하고 있는 사이트 단체들이 꽤 있어서 그 단체들에 가서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가시면 위탁업체 정보가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2022년 7일이니까 이거는 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 외주 업체한테 회원가입을 이제 의뢰하는 거랑 전화로 회원가입을 요청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호불호도 많이 갈렸고, 그리고 문제의식도 다양했고, 그래서 사실 2022년 4월부터 전화로 회원가입 권유를 해보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해갖고 내부에 10월까지 7차례나 기획안을 올렸었습니다. 계속 된다 안 된다 논의 더 해야 된다 등등등. 그래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7이라는 것이 어려움의 숫자이기도 했지만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랑 연결된 부분인데, 오히려 저희는 전화위복이 됐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바꿔서 지금 저희는 바꾸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금 전문업체에 맡길 만큼의 DB가 없어서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외부 업체 못하다 보니까 그럼 자구책을 찾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간사들끼리 하는 거는 그래도 전문가 분의 노하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필요성이 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모금 전문가 분들을 계속 수소문을 했었고, 결정적으로 누구나 데이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저희한테 되게 큰 힘을 주셨고, 네, 누구나 데이터 일하고 있어요. 백성주 네, 백성주 선생님이 제가 하도 이게 그 전화 전문가분을 찾는다고 종종종종 거렸더니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랑 그 박종미 선생님인데 그분이 너무 코드가 잘 맞았었고, 어떠한 도움을 주셨냐면 다른 무엇보다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신 건 거예요. 계속 여기 데이터 너무 좋다. 할 수 있다. 회원가입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결과들을 계속 같이 전화 작업을 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 저희들도 막 용기가 생기고 훨씬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게 저희한테는 사실은 되게 큰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보면 전화 소통력,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계속 회원분들 시민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게 탑재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잠재 지지자는 참 그 조직이나 단체 활동에 지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 회원 가입 권유까지는 아니어도 회원분들한테 총회 때는 총회 안내 전화, 그리고 창립기념식 때는 창립기념식 안내 전화 하면서 회비 증액 전화를 요청드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회원 가입하자마자 감사합니다는 땡큐콜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게 저희가 하는 일들이어서 알고 봤더니 우리는 이미 전화로 많은 소통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회원 가입의 결과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만나는 방식으로도 전화로 관계 맺기를 해보시는 거를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요 카라 송아림 님이 그 모금 프로세스 할 때 부서 간 소통이 어렵진 않으셨는지 물어보셔서 짧게 대답해 주시고 네. 하늘 일이 많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주축은 시민참여팀, 미디어홍보팀, 사무국이 주축이어서 거기서 이제 쭉 설계를 하고 전화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무엇보다 활동 부서랑 함께 하는 것들을 좀 계속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설득하는 과정을 했고, 그 과정의 시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잠재 지지자를 모으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작년 7월에 경험을 먼저
쌓아가시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미 그런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소통했던 경험이 쌓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전화까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시간을 냈고 다만 저희 이제 그 다들 이제 1인 다역을 하는 활동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시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을 해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부에서 불만이 갖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함께 하자는 이런 것들을 조직 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발표도 해주시고 질의응답도 이렇게 자세하게 공유해 주셔서 개정국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채팅창에 뭐 개정국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응원의 말들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개정국장님도 아주 큰 힘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처럼 일단은 시도를 두려움 없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과 이 시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공유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이렇게 세미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말씀드렸듯이 캠페이너스 TV 사이트에서 90일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